안녕하세요. 솔로몬스토어의 신행기 건축사입니다. 오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표한 2019년 12월 31일 소규모 건축물 품질 향상 가이드 하자 원인 및 대체 첫 번째 시간 교육 강좌를 갖도록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분쟁에서 적용하는 하자 판정 기준은 법무부의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인 실무 기준과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하자 판정의 기준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소규모 건축물 품질 향상 가이드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소규모 건축물 품질 향상 가이드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승원 원장님의 출간사는 우리나라는 1980년도 이후 공동주택 중심 주택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으며 그간 높은 경제성장에 걸맞는 주거 수준 향상을 이루어 왔습니다. 최근 건설되는 공동주택은 선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성능과 품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등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주택은 공동주택과 달리 법의 사각지대에 위치하여 관련된 품질 규정이나 성능 관리 기준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부실 설계나 현장에서 부실 시공으로 이어져 소규모 주택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다양한 하자나 결함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택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공동주택 수준에 버금가는 법, 제도적 장치들이 필요하겠으나 우선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설계 누락, 부실 시공으로 벌어지는 다양한 하자에 대한 현황 검토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소규모 주택의 품질 확보를 위한 설계 기준이나 품질 보증을 위한 설계, 시공 지침 등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국토교통부의 요청으로 소규모 주택의 품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자체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첫 번째 성과물로 소규모 주택에서 하자 사례 및 원인 분석을 주제로 품질 확보 방안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책자에는 소규모 주택에서 하자가 빈발하는 지붕, 외벽, 창문, 발코니, 설비 등 5개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사진과 그림으로 원인과 대책을 정리하였습니다. 본 책자의 발간을 위하여 애쓰신 관련 연구진과 공동 저자로 참여하신 한국 패시브 건축협회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표하며 아무쪼록 본 책자가 소규모 주택, 설계 및 건설 현장에서 좋은 품질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여러 기술자들에게 훌륭한 참고 자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경사지붕 중 금속지붕의 4단열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체 내부 철근이 부식되는 경우 금속 지붕이 부식되고 4단열이 본 사진과 같이 이렇게 탈락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인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체의 실내 측에 투습저항 개수가 높은 유기질이 붙고 실내 측에 투습저항 개수가 높은 방수층이 적용되어 골존의 잔존 수분 건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4단열 적용 시에는 겨울철에는 골조의 온도가 항상 낮은 상태입니다. 개선 방향으로는 여기 본 회색이 콘크리트고 요 밑에 단열재가 있습니다. 이 위에 통기층, 골조 위에 통기층, 세로각상을 설치하고 합판, 투습 방수지, 특히 10mm 델타 멤브레인을 설치를 하여야 하며 금속 지붕 마감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골조 위에 통기층, 합판, 투습 방수지, 10mm 델타 멤브레인, 10mm 델타 멤브레인을 꼭 설치하여야 합니다. 금속 지붕 마감순으로 구성되며 콘크리트의 잔존 수분은 통기층을 통해 건조시키고
투습 방수지로 방수 역할을 하도록 구성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금속 지붕 외다 내리는 경우, 금속 지붕에 부식이 발생되고 녹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금속 지붕 하부 단열재가 손상이 될 수 있으며, 원인은 그림과 같이 금속 지붕과 하부 방수 시트가 밀착된 경우 지속적으로 수분이 고이면서 금속 지붕에 빠른 부식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개선 방향으로는 금속 지붕과 방수 시트 사이에 10mm 델타 멤브레인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금속 지붕의 마지막 금속 철판 가공을 하는 방법입니다. 사진과 같이 금속 철판이 녹슬어 있는데, 특히 이 끝부분에 볼트 조인 부분에서부터 금속이 부식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원인은 이런 절단면에 부식이 많이 방지가 되는데, 절단면의 처리 불량으로 절단면이 외기에 노출되어 부식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개선 방향으로는 그림과 같이 외기의 금속 철판이 절단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꺾어 접어 구부러진 부분이 노출되도록 마감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끝부분은 그냥 절단해서는 안 되고 끝부분은 굽어 접어서 시공을 해야 합니다. 금속 지붕의 지붕과 벽체가 일체 마감인 경우에는 금속 지붕 벽체 마감에서 지붕과 벽체가 접합부를 덮어 지붕과 벽체를 일체로 하는 경우에는 꺾이는 부분에서 오염 및 내부 결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본 사진과 같이 지붕과 벽체가 동일한 재료 금속 재료로 시공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금속 지붕은 일사에 노출 시 후면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므로 통기층을 두고 용마루에 통기구를 설치를 해야 합니다. 공기가 통기층을 통해 상부로 빠져나갈 때 지붕과 벽체 접합부를 덮어 꺾이는 부분의 둔각, 곡면에서 수분이 응집되어 금속 지붕 부식을 촉진시키고 과도한 습기가 유입될 경우에는 결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개선 방향으로는 가능하면 지붕과 벽체가 한 재료로 연결되는 것은 지양하며, 벽체와 지붕을 일체하여 같은 구성이 되는 것은 건축 물리학적으로 불리합니다. 같은 재료로 하더라도 여기에는 통기구가 전혀 없는데, 이렇게 처마를 한 20cm, 30cm를 뽑아 가지고 통기구를 만든 다음에 용마루를 통해서 환기가 자연적으로 될 수 있도록 시공이 되어야 합니다. 금속 지붕에 오염이 되는 경우에는 금속 지붕과 바닥이 만나는 부분의 오염과 금속 지붕과 바닥이 만나는 부분의 벽체에서 부식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인은 바닥에서 증발되는 습기와 바닥면에 부딪히는 빗물 등으로 금속이 부식에 치명적으로 습기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본 그림과 같이 기본적으로 금속 마감을 바닥으로부터 최소 30cm 이상 이격하고 금속 판재 거멀적게 시공을 해야 합니다. 이 바닥에서 30cm 뛴 다음에 끝부분을 반드시 거멀적게 시공을 하고 물 끊기움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경사지붕에 기와지붕에 내단열 시공을 하는 경우에는 기와지붕 하부 가로각상에 유입된 빗물이 고일 수가 있으며, 콘크리트 내 잔존 수분이 상부 방수층 하부 단열재를 막혀 있어 습기가 거의 배출이 불가능합니다. 본 그림과 같이 투습 방수지 설치 위치가 오류로 투습 방수지를 세로 각상, 각재 가로각상 사이에 설치하는 경우, 투습이 되지 않은 방수지를 설치한 경우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개선 방향으로는 투습 방수지를 골조 위에 설치하고 세로 각상, 가로 각상 기와순으로 지붕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투습지를 콘크리트 위에다가 시공을 하여야 합니다.
경사지붕, 기와지붕의 외단열인 경우에는 기와지붕 하부의 방수층이 누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원인은 일반적인 우수의 경우 기와의 경사를 이용해 빗물이 흘러내려가지만 바람을 동반한 강수의 경우 기와 하부로 우수가 유입될 수가 있습니다. 기와라 할지라도 하부에 건전한 방수층을 만들어야 합니다. 본 그림과 같이 회색이 콘크리트고 노란색이 단열재인데 이런 경우에 방수층이 부재로 누수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개선 방향으로는 기와 하부에 올바른 방수층을 설치를 하여야 합니다. 방수층을 아스팔트 싱글 시공 방법은 아스팔트 싱글 하부 구조체의 함선량 상승 및 건조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원인은 아스팔트 싱글 하부의 금속 재료 미설치 및 접착 불량, 아스팔트 싱글 하부로 유입된 습기는 아스팔트 싱글 높은 투습 저항성 때문에 외부로 다시 건조되기 어려우며 장시간 함선량 상승 시 부패 및 하자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 기와 지붕을 설치한 후 이 끝부분에 금속 프레싱을 설치를 해야 하는데 설치하지 않은 경우 부식이 방지될 우려가 있습니다. 개선 방향으로는 아스팔트 싱글과 하부 금속 젤의 접착력을 확보하고 금속 프레싱은 영구적 방수를 위하여 하부의 부재를 덮을 수 있도록 내려와야 합니다. 아스팔트 싱글 고정은 스테인리스 스틸 못을 사용하여 장시간 습기로 인한 부식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며 반드시 스테인리스 스틸 못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장시간 습기로 인한 부식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며 처마 프레시온 100mm 이상 겹침 이음으로 설치하며 못 나선형으로 고정을 하여야 합니다. 금속 프레싱을 100mm 이상 하고 처마 물끊기움을 하고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스틸 나사못으로 고정을 하여야 합니다. 경사지붕에 스타코 마감을 한 경우에는 경사지붕을 스타코 마감으로 처리한 경우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은 스타코는 방수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스타코 표면에 미세한 크랙이 발생하여 결국 누수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 끊기가 없으므로 외벽 단열 오염이 심해질 수가 있으며 개선 방향으로는 경사지붕의 스타코 마감은 무리하며 경사지붕 아스팔트 싱글 기아 지붕으로 대체 시공을 하여야 합니다. 단 제조사가 하자 보증을 할 경우 실행은 가능하나 아무래도 경사 지붕면에 스타코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무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평지붕 방수에 우레탄 방수로 노출 시공을 하는 경우입니다. 방수층의 파손으로 인해 하부층 천장면에 누수가 발생이 되어 우레탄 방수 노출로 인한 이렇게 균열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원인은 본 그림과 같이 구조체에 충분한 건조한 후에 시공을 하여야 하는데 복사열로 인해 구조체의 수분이 기화되거나 수증기압이 방수면에 압력을 가하여 우레탄 방수층이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개선 방향으로는 우레탄 방수면을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 회색이 철근 콘크리트이고 밑에 단열재가 있습니다. 요 위에 방수층 3mm를 시공을 해야 하는데 끝부분에는 이렇게 해서 3cm 45도 각을 처리를 하여야 하며 그 위에 비노출 세석을 시공을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우레탄 방수의 비노출 누른 콘크리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른 콘크리트 시공 후 방수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경우 본 그림과 같이 신축줄로 내 폭과 깊이
물성이 부적절하여 표면 마감층의 수축과 팽창을 수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균열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누른 콘크리트 시공으로 인해 방수층 보수 불가, 얇은 우레탄 방수면 모서리 직각 처리한 경우입니다. 본 사진과 같이 이렇게 표면이 균열이 많이 발생이 된 것은 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면이 이렇게 갈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선 방향으로는 우레탄 방수는 꼭 3번 이상 도포하며 3mm 이상 두께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우레탄 방수는 노출이나 비노출인 경우 꼭 3번 시공하여 두께 3mm 이상 두께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수축 팽창에 의한 응력이 발생하더라도 방수층의 탄성을 유지하기 위해 방수턱 모서리 부분은 30mm, 이 부분을 30mm 이상 둔각 처리를 해야 합니다. 누른 콘크리트는 최대 3m 이내로 격자 모양으로 신축줄눈을 시공을 하여야 하며, 신축줄눈을 메우는 실리콘의 경우 자외선으로부터 인해 경화될 수 있으므로 줄눈형 고무 가스켓 활용을 권장합니다. 신축줄눈은 3m 간격으로 하고 코킹보다 전용 가스켓을 설치해야 하며, 모서리 둔각 처리하고 우레탄 방수 3회 이상 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할 것은 파라펫 부분에 이 방수층을 파라펫 상부까지 감싸야 되며, 프레싱을 설치할 경우에는 경사지에 설치하고 끝부분에는 물끈기움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우레탄 방수에 비노출 세석 채우는 경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껍 하부 파라펫으로 빗물이 흐를 수가 있고 콘크리트 균열 부위로 빗물이 유입될 수가 있습니다. 세석 채움 시공으로 파라펫 얇은 방수 처리 및 모서리에 미처리한 경우 하자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원인은 두껍 하부에 물 끊기가 부재인 경우, 파라펫 부위에 방수층에 부재인 경우 누수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개선 방법은 금속 두껍을 사용하여 파라펫 벽면으로 내려오도록 설치를 해야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파라펫 상부까지 방수를 해야 하고, 끝부분은 이렇게 약간 각지게 설치를 하고, 석재나 함석은 경사지에 설치를 한 후 끝부분을 물 끊기를 하여야 합니다. 콘크리트 타설로 방수를 하고 모서리 둔각 처리하고 방수층은 두께 3mm, 3회 이상 설치를 한 후,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 배수판을 설치하고 세석을 설치한 후 30mm 세석을 두께 70mm 이상 시공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후에 묵은 콘크리트를 할 경우에는 방수층이 파손됐을 경우 보수하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데, 방수를 하고 나서 배수판을 하고 그 위에 세석을 깐 경우에는 보수하기가 상당히 용이합니다. 파라펫 방수와 철제 두껍 시공하는 경우 경사지지 않게 설치한 경우라든가 이음 부위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합판까지 부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껍 하부 파라펫으로 빗물 흐름이 되고 콘크리트 균열 부위로 빗물이 유입될 수가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두껍 하부에 물 끊기가 부재인 경우, 파라펫 부위에 방수층이 부재인 경우에는 누수 현상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경사지에 설치한 후 양쪽 끝에 물 끊기홈을 꼭 설치를 하여야 합니다. 개선 방향으로 금속 두껍을 사용하여 파라펫 벽면으로 내려오도록 설치하며 가급적 방수층이 두껍소까지 연결되도록 시공이 되어야 합니다. 방수층이 두껍 상부까지 시공이 되어야 하며, 중간에 방수층 끊기보다는 파라펫 상부로 이어지는 것이 최선이며, 구조체 방수층 부직포 배수판 세석 레이로 시공을 해야 합니다. 금속 두껍의 이음 방법은 실란트 마감으로 하는 방법은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며, 이렇게 금속일 경우에는 거멀적게 시공을 하여야 합니다. 꼭 거멀적게 시공을 하면서 경사지게 시공을 하여야 합니다. 파라펫 방수와 석재 두껍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두곱석 하부 파라펫으로 빗물이 흐르고 파라펫 균열 부위로 빗물이 유입될 수가 있습니다. 외부로 경사진 두곱으로 인해 외부 마감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며 경사가 없는 두곱으로 인해 두곱 자체에 손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파라펫 상부에 시공을 하는 경우에는 수평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외부로 경사진 두곱을 설치를 해서 물이 고여있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사가 없는 두곱을 시공을 해야 하며 물 끊기가 부재인 경우, 파라펫 부위 방수층 부재인 경우 바람에 의해 구조체와 외장재 사이로 빗물이 침투될 수 있습니다. 개선 방향은 석재끼리 연결된 실란트 충진만으로는 방수가 해결되지 않으므로 방수층이 파라펫 상부까지 연결이 되도록 시공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파라펫 중간까지 해서는 안 되고 파라펫 상부까지 시공이 되고 방수층이 두곱석과 외장재가 만나는 부위에 방수 처리가 필요합니다. 두곱석을 설치할 경우 경사지에 설치하며 이쪽 반대편 부분에는 또 물끈 키움을 설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벽면에서 2cm 내지 3cm 정도 두곱석이 돌출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배수구 설치하는 방법으로 평지붕 옥상 우수 배관의 막힘으로 인한 하층 부위 누수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평지붕 배수구에 낙엽 및 기타 오염물질이 유입이 될 수가 있으며 처마에도 이렇게 낙엽이 발생이 될 수가 있으므로 1년에 1회 이상 평지붕을 청소하고 우수 배수관 부위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우수 배관 상부에 세석을 적층하고 하부 배수구 낙엽 및 기타 오염물질 유입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배수판을 설치하고 세석을 30mm, 골재를 70mm 정도 시공을 하여야 합니다. 평지붕 최상층에 천장 배관을 하는 경우에는 최상층 하부 내단열 부위의 배선 처리를 위한 단열재가 훼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로 발생 가능성 및 전기 합선의 문제가 존재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인이 최상층 슬라브에 매입된 전선이 단열재를 통과하므로 단열재 한가운데 원형으로 뚫고 연결되면서 공배관 주위에 단열재가 누락되는 공간이 생성될 수가 있습니다. 실내 잭스키가 공배관 차가운 부위를 만나서 결로 현상이 발생이 될 수 있으므로 배관을 철근 콘크리트 안에 배관을 해서 수직으로 할 경우에는 원형으로 구멍을 뚫은 다음에 배관을 하고 폴리우레탄으로 폼을 충진을 하여야 합니다. 그냥 배관을 하기 위해서 스토퍼를 절단한 후 폴리우레탄 설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하자가 발생될 수 있으며 구조체로 전선 배관을 매립하게 될 때는 공배관 주위로 공기 유입을 막기 위한 기밀자재, 여기 기밀자재를 사용하여 밀폐시키고 단열재가 누락된 부위는 폼 형태의 단열재로 충분히 충진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배관을 할 경우에는 배관용 기밀자재를 꼭 설치를 하고 원형으로 구멍을 뚫은 후 배관하고 나서 폴리우레탄 충진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슬라브 밑에 하부 배관을 하여야 합니다. 평지붕 실외기 설치하는 방법으로는 실외기 하부 방수층이 파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외기 설치를 위한 부재 시공으로 인하여 우레탄 방수가 파손이 되며 방수 후 평지붕 타일 시공은 수축 팽창으로 인해 하자가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개선 방향은 EPDM 패드 설치 후 상부에 실외기 다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우레탄 방수 노출 방지를 위해 세석을 설치 후 상부에 실외기 다리를 설치합니다. 타일 설치 시에는 3호래층을 구성하고 타일 시공을 하여야 합니다. 회색이 콘크리트고 밑에 단열재가 있습니다. 방수를 하고 나서 부직포를 깐 다음에 배수판을 설치하고 세석을 합니다. 철근 콘크리트 위에
우레탄 방수를 하고 나서 부직포를 깐 후에 배수판을 설치하고 그 위에 묵은 콘크리트 타설을 합니다. 그리고 EPDM 고무 패드를 설치를 한 이후 합판 각재를 사용합니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상부에 방수를 하고 나서 3월에를 40mm 이상 한 이후 몰타를 시공을 하며 끝부분에는 반드시 5mm 이상 이격을 하여야 합니다. 단열재 일체 타설 시공하는 방법에서는 단열재 틈새로 콘크리트가 유출될 수가 있습니다. 원인은 콘크리트 페이스트의 유출로 열교 부위가 발생되어 밀실하지 않은 단열재 연결 부위에 결로 현상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개선 방향으로는 콘크리트 페이스트가 단열재 틈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단열재 연결 부위에 테이핑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단열재 하부로 페이스트가 유출되었다면 이를 제거한 후 공정이 필요합니다. 틈새로 콘크리트가 유출이 되었다면 이를 제거한 후 공정이 필요합니다. 열교 방지를 위한 단열재 시공 방법은 내단열 건축물에서 외기와 면화 모서리 부위에서 열교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원인은 내단열 건축물 내 외기와 면화 모서리는 건축물의 기하학적 형태 때문에 열교 현상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개선 방향으로는 평면과 인면상의 외벽과 내벽이 만나는 모든 T자 부위에는 내부 모서리선을 따라 최소 너비 50cm입니다. 50cm, 두께 20mm 열교 방지 단열재를 시공하여야 합니다. 50cm의 두께 20cm의 열교 방지 단열재를 시공하여야 합니다. 바닥의 경우 국내에서는 바닥 난방을 하기 때문에 열교 방지 단열재가 없어도 화자 확률이 극히 낮습니다. 그리고 부착할 적에는 이 원형으로 15cm 이상으로 이렇게 5군데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10cm인 경우는 6군데를 하거나 4cm 테두리를 접착 몰타를 시공하여야 합니다. 20mm 이상 50cm 이상 해야 합니다. 열교 방지 단열재 두 번째 시공 방법은 내단열 건축물 최상층의 외벽, 칸막이 벽과 지붕 접합 부위에서 열교가 발생되는 경우입니다. 그림과 같이 내단열 건축물의 최상층의 외벽과 칸막이 벽과 지붕 접합 부위에서는 건축물의 기하학적 형태 때문에 열교가 발생하는데 천장에 있는 경우에는 열교 방지 단열재가 누락이 되는 경우입니다. 개선 방향으로는 최상층의 외벽, 칸막이 벽과 지붕 접합 부위에서 열교 방지 단열재를 천장면에 닿는 길이까지 시공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슬라브만 하고 보 밑에도 해야 하고 벽체가 있는 경우에는 천장면까지 하고 밑에 보루 형성이 됐을 경우는 보를 감싸서 시공을 해야 합니다. 두께는 최소 20mm에서 50mm인데 최근에는 설계 기준이 강화돼서 이 보나 벽체 옆면에도 단열재를 슬라브 두께와 동일하게 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규모 건축물 품질 향상 가이드 첫 번째 시간 하자 원인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구독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 신청해 주시고 본 내용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한 문의사항은 솔로몬 스토어 010-3003-3190 다음 카페 야후건축 솔로몬 건설 분쟁 연구소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에서 본 내용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좀 더 나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